그래서 이건 인간의 심리가 녹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피보나치 파동의 특정한 값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약간 자연의 섭리 같은 겁니다. 인간의 심리고요. 그런 것들이 수학으로 다 놓여 수열로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를 분할 매수하면 반등 이렇게 뿅 나온다. 반갑습니다. 단타대장 네버로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올라가는 내일의 급등주 타점과 여러가지 무료 기법들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 기법이란 걸 한번 배워봅시다. 정말로 순수하게 베이직으로 돌아가도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종목이죠. 제가 무료방에서 추천도 했고 V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상승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상승분이 만들어졌으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직전에 이런 구간들이 관리했던 구간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관리했던 구간들이 지나서 현재 상승을 하는데 상승에는 누가 돈을 썼다? 세력들이 돈을 썼다. 세력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우린 뭘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로직대로 프로토콜대로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거래대금을 확인해야 된다. 거래대금을 왜 확인해야 된다? 세력이 우량한 세력인지 중소 세력인지 어떻게 보면 조막손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력의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는 게 좋고 최소 500억은 넘어야 하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상승분이 종가상으로 20%가 넘거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어야 됩니다. 종가상 20%. 물론 뭐 18% 이렇게 넘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20%를 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실 때 또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시가총액을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2천억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통비율의 그런 개념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시총 대비 반이나 터졌네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꽤나 좋은 세력이 들어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봐야 된다? 테마를 분석해야 된다. 테마. 맞나요? 테마를 분석을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테마 이번에 이거 올라올 때 무슨 테마로 올라왔죠? 비만 관련 테마다. 그래서 비만 관련 테마인지 뭐 바이오 테마인지 전쟁 관련 테마인지 이 테마들을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의 지속성 그 다음에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V방에서 저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이런 테마는 이래서 좋고요. 이런 테마는 이래서 좋고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전제 조건에서 매수 타점은 뭐가 됩니까? 자, 이 상승분의 중간값 정도가 왔을 때가 세력의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설은 그래서 이 중간으로 내려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빵 나온다. 슈팅이 빵. 그리고 그 슈팅이 빵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저점을 깰 수도 있다. 왜? 세력들이 차익 실현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근데 타점은 일봉으로 잡기는 애매하다. 그래서 분봉으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맞나요? 그러면 15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15분봉에 막 이평선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거는 배제하도록 할게요. 그건 배제하고 분봉상에서 15분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15분봉으로. 아시겠죠? 저는 15분봉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우셔도 돼요. 제가 그 다음에 설정하는 방법들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여러분들 요런 게 있을 겁니다. 키움 증권을 쓰셔야 됩니다. 또는 본인이 다른 증권사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그 증권사에서 이거는 아마 센터 이런 데다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뭘 설정을 하셔야 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요런 창이 있을 겁니다. 요런 창. 이 화살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창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톱니바퀴가 아니고 차트 툴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툴 편집. 차트 툴 편집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보시면 톱니바퀴 바로 위에 있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여기에서 뭐 분석 도구
분석 도구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분석 도구. 그리고 피보나치 조정대를 누릅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리고 왼쪽으로 넣어 주십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뿅 하고 넣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주세요. 확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끝단에 HTS 오른쪽 끝단에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목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 설정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클릭.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갑자기 차트에 원래는 스크롤 이렇게 이 화살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펜 같은 게 나옵니다. 펜 같은 게. 맞죠? 펜 같은 게. 그리고 요렇게 내가 차트에 따라서 움직이면 막 이상한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상한 선이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수치가 다르실 겁니다. 수치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수치를 통일하는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선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거보세요. 선을 아무렇게나 거보시고 그 선을 이렇게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 이 체크하는 부분들 있죠. 이 체크하는 부분. 이거를 저랑 똑같이 하세요. 이거를 저랑 똑같이. 보시면 자동, 우측으로 확대, 수치, 비율, 좌측, 고저 이런 식으로. 요거 체크 안 돼 있으시거나 뭐 좀 애매하게 다르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바꿔주세요. 지금 요들하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하고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색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바탕화면이 회색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주황색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색이 있다, 행운의 색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선 굵기는 좀 굵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율 설정을 하시는데 비율 설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지우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우시고 0.382, 0.5, 0.618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여기 지금 아무 체크 없죠? 0.382, 0.5, 0.618 이렇게만 딱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뿅 하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피보나치 조정대를 누르실 때 저랑 똑같은 요런 화살표가 이렇게 스크롤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넥신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넥신이나 아니면 최근 종목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이 최근에 일봉상 만들어진 저가부터 고가 있지. 이 저가부터 고가. 이 상승봉, 이 세력봉의 중심가, 이 세력봉의 시가. 여기서부터 이 고가 있죠. 이 이틀간의 고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긋는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16일의 저가부터 17일의 고가까지 제가 걷죠. 이게 여기서 조금 삐지고 막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을 긋은 게 뭔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승폭 있죠. 이 이틀간의 상승폭에서 피보나치 비율대로 중간값 부근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 내가 중간값을 그냥 눈대중으로는 알겠는데 수치상으로는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면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실제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은 자 보세요. 0.38이나 0.5 부근대 요 두 구간이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그러면 세 번째 선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1차, 2차, 3차 매수의 구간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두 칸을 잘 잡아가지고 반등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테마가 강하고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테마, 좋은 세력,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은 반등이 되게 쉽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 선정을 잘 하게 되면 이 1층과 2층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테마가 약한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2층과 3층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1층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갖고 있는 거죠. 1번, 2번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2번, 3번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잘 하면 이 1층, 2층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3에서 뭐 7% 내외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해보시고, 종목 선정이 명확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부터 점점 분할 매도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손절은 1차, 2차 매수가 되고 만약에 주가가 한 8%까지 묻어진다라고 하면 손절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인데 내가 2층, 3층을 매수했는데 한 8% 밀린다, 손절. 또는 1층, 2층을 매수했는데 8% 밀린다, 손절. 근데 이 손절이 나올 확률보다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똑바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반등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해봤고, 제가 지금은 돌침대 기법을 사용을 하지만 돌침대 기법을 처음부터 사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런 것들을 26, 27, 28 막 이럴 때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론, 이 상승분의 중간값에 대한 이론이 지금 이 피보나치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피보나치가 뭔데요? 피보나치는 자연의 흐름,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의 원리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건축물, 그리고 안정적인 비율 이런 걸 얘기할 때 피보나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심리가 녹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피보나치 파동의 특정한 값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약간 자연의 섭리 같은 겁니다. 인간의 심리고요. 그런 것들이 수학으로 다 수열로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를 분할 매수하면 반등 이렇게 뿅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종목 선정. 세력이 제대로 들어온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보시면 자, 이 종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넥시 어때요? 1차 매수되고 뿅 반등 나왔죠. 그리고 2차까지 안 오고 그냥 들어줘 버렸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준 종목은 이제 내려올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이 여기서, 세력이 여기서 이제 물량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이제 새로운 신규 테마를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의 일봉을 일단 보죠. 나노엔텍의 일봉에 지금 세력이 들어온 자리는 일단 첫 번째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보이시죠? 8월, 10월 8일, 10월 10일 상승했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게 올랐으니까 오른 거지, 이렇게 봤을 때 모르잖아요. 맞죠? 10월 8일, 10월 10일을 일단 보겠습니다. 10월 8일, 10월 10일 요렇게 처음엔 요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맞죠? 이렇게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끝나가지고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다 뭘 거야 된다? 피보나치 조종대를 이렇게 거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타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종목은 어때요? 나노엔텍은 여기서 한번 1차, 2차 매수되고 손절 나갔나 한번 볼까요? 자, 2차 매수되고 어떻게 됐을까? 8%까지 밀리지 않고 급반등이 나와버렸네요. 맞죠? 이해가세요? 근데 자, 만약에 내가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나는 이거를 좀 비중을,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이 초반에 테마가 좀 약한 것 같아서 2층 3층으로 공략했어, 2층 3층으로 공략하려고 했어 라고 하면 딱 최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거 아니야, 1층 2층으로 매수를 했어, 그래서 약간 물려 있다가 올라갈 때 크게 수익 못 내고 그냥 본전쯤에서부터 물량을 정리했어 라고 해도 틀린 매매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구간을 뭐라고 하느냐, 1차 상승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상승 구간.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주가가 다시 이 바닥권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죠?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서 상한가 다시 만들고 한 번 더 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이 종목을 이렇게 다시 긁 필요가 있죠. 이 시작점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8일부터 16일까지 아직까지 세력이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떨어질 때 1층 구간을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1층 구간 공략했다라고 한다면 뿅 하고 수익이 나왔겠죠. 이거 작아 보이죠, 여러분? 이거 몇 풀릴까요? 보겠습니다, 한번. 7% 넘게 수익 났는데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 1층 구간에서 뭐 매매를 만약에 놓쳤다, 또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층 구간, 이 0.5 구간대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